자, 이 시간은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 테니까 먼저 앞부분부터 보세요. 가정법은 일단은 이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시제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잠깐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같은 시제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랑 함께 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둬야 돼요. 처음에는 헷갈리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이제 접근이 쉬워질 거예요. 자, 또 하나,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제다. 이렇게.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랑 어울려 쓴다. 이렇게 가정법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결정적으로 힌트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부사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합쳐져 있는 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그리고 나머지 가정법도 일단 가정법 공식을 암기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1번을 보세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암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사항이랑 바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정법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뒤를 보니까 could exist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기를 가정법 과거 아니면 혼합가정법이겠구나. 바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미 외운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약간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이게 뜻이 다 이거예요. 뭐뭇이 없다면.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문맥을 맞추면 물이 없다면 또는 물이 없었다면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시제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아니고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에서는 if절에 was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번은 was를 were로 고쳐야 맞고, 2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으니까 틀렸고, 3번에 if it were not for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바로 여기서 if it were not for, 이걸 빨리 암기를 하세요. 이게 뜻이 뭐뭇이 없다면,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고치면 바로 이 표현 if it had not been for. 근데 이제 혼합가정법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제 2번은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여기 4번은 for가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정법에서는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주어 동사를 의문문 어순으로 고치라고 그랬죠. 그게 3번이에요. were it not for. 답은 3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확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야 될 것이 if it were not for, 이게 뭐뭇이 없다면, 이걸 if를 생략을 하면 were it not for.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도부사 there를 사용하면 if there were no, 여기까지가 없다면이에요. 그러니까 1번도 was만 were로 고치면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인데 요 기회에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if it were not for의 동의어는 전치사 without, 또 동의어는 but for. 그리고 이제 반대말은 전치사 with, 그리고 with는 있다면 이란 뜻이고. 자, 1번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여기 I wis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could go 이렇게 나왔죠. can의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예요. 일단 이렇게 봐두고, 밑에 선택지 보니까 부사 같은 거 있고 또 조동사도 있고 이래요. 이제 해석이요. 걸어서 달까지 갈 수만 있다면 가정법 과거, 걸어서 달까지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B가 너는 그걸 바라느니, 걸어서 달까지 가는 길을 바라느니 혼자 원자폭탄을 만들기를 원하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이러느니 오히려 원자탄을 혼자 만들기를 원하는 표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불가능한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may가 답이에요. may as well 동사 원형. 이러면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런데 여기 may 대신에 might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may가 있다면 답인데 may 말고 might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may as well A as B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표현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 자리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걸어서 달까지 걸어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원자탄을 혼자 만들기를 원하는 편이 나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B는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돼서 as B가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A와 B 자리에 첫 단어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2번 정답은 4번. 다음. 이걸 이제 가정법의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학생들은 이건 보자마자 답이 끝나는 거예요. if 다음에 lost라고 과거형 동사 나왔죠? 이러면 혼합가정법의 여지도 사라져요. 무조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은 바로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would be 아니면 would not be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번은 긍정이고 2번은 부정이니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더라면 나는 문을 잠글 수 없었을 텐데. 열쇠를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문을 잠글 수 없었을 텐데. 잠글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3번, 4번. 4번에 보니까 동사 discuss를 변형을 시켰는데 1번과 2번은 조동사의 차이만 있지 능동이고요. 3번과 4번은 수동이라는 거. 요런 이제 차이점 알아두고 discuss는 타동사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discuss가 능동으로 들어간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at the next meeting 다음 모임에서 부사구만 있지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면 능동이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틀려요. 이렇게 해도 이제 선택지를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3번 아니면 4번.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 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서 이제 좁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힌트를 보면 그 위원회는 추천을 한다, 권고를 했다, that 이하를 권고한 거죠. 이게 바로 충고류에 속하는 거죠. 그 문제를 다음 모임에 토론할 것을 권고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should 써야죠. 그리고 should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would 대신에 should 쓰고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고 이렇게. 조동사랑 결합된 문제. 조동사 문제예요. 조동사. 조동사랑 수동태 문제가 결합된 문제예요. 다음. 선택지 보니까 이제 go라는 동사 또는 be라는 동사를 이제 변형을 시키라는 얘기고 여기서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would have been.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endure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썼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지. by부터 explosion까지는 부사구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꾸 확인을 해줘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주절에 would have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은 혼합가정법 여지도 역시 사라진 거예요.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had pp가 답이지. 2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문제는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at that time은 그때니까 이게 바로 과거를 뜻하는 부사.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랑 쓴 게 맞지. 만약 당신이 그때 거기에 있었더라면 당신은 그 폭발로 부상을 당했을 텐데. 5번 답은 2번. 다음. 선택지를 보니까 1번과 2번은 조동사고 3번과 4번은 이제 다시요. 1번과 2번은 접속사고 3번과 4번은 이제 조동사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벌써 이제 힌트를 알아차린 학생도 있을 거고 여기서 아이드라는 게 당연히 이것의 줄임말이겠죠.
I would나 I should, I could의 줄임말이 I'd. 그러면 would have pp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러면 주절은 종속절은 if, 주어, had pp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아까도 문제 풀었지만 if 생략할 수 있죠. 생략을 하고 나면 여기를 의문문 어순으로 고쳐야죠. 그래서 had, 주어,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known이라는 과거분사가 나왔죠. 그래서 불규칙 변화가 규칙 변화보다 사실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저기 known이라는 과거분사 나왔으니까 무조건 답은 이거겠구나. 3번이 정답이에요. 당신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었더라면 나는 빵을 굽고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다음. 이 부분은 이제 가정법의 끝부분에서 배운 건데 이게 이제 가정법의 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법의 응용도 사실은 가정법의 제일 기초적인 거하고 바로 맞물려요. 여기 이제 이세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would have pp 요게 이제 동사고 wise가 주격보어로 형용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문장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부사절로 부사구로 볼 수도 있지만 맨 앞에 이식 또 가주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to 이하가 진주어일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would have pp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위를 보니까 if절이 안 보이고 그냥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바로 if절 대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었더라면 바로 그게 더 현명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투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한 거니까 여기 to live가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조건이에요. 부사적 용법의 조건. 그것을 말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뒀더라면 그게 훨씬 더 현명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if절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2번이 정답이에요. had pp. 그러니까 가정법의 응용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가정법 공식을 알고만 있으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문제는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다 보면 가정법 공부와 부정사 공부가 같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과 부정사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다음 8번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비동사가 나왔고 조동사 should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if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가 이끄는 절일 거고 이제 주절이겠죠. 주절을 보니까 would be라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현재 미래 이런 동사 형태가 나왔고 여기는 뭐 수동태처럼 보이는 표현 나왔고 그리고 이제 good, for good 이건 영원히라는 수고예요. 영원히.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바로 불가능한 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의 2번이 답이에요.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 그래서 were to rise가 답이에요. 답은 4번. 불가능한 일 가정한 거예요.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금 아무 말 없이 바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요때 if는 조건의 뜻이 아니라 양보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가정법에서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양보의 뜻도 있다는 거. 다음 이 문제도 이제 가정법의 응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기출로는 시험 문제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알맞은 말 집어넣어라. 이런 류의 문제도 나왔었으니까 요 문제를 조금만 더 잘 이해를 해서 역으로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게 이제 해놓으면 돼요. 힌트는 이거예요.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if절이 없죠. 주어가 if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진정한 친구였더라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아래를 보니까 he would not have said so. 요 위에 있는 표현 그대로 나왔죠? 이제는 요 주어를 if절로 지금 제대로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를 had pp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해서 2번이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법은 이론을 조금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문제는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점.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간단한 설명일수록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은 가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자, 다음 10번. 10번을 보니까 선택지에 have 동사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A번 보기 전에 B번을 보니까 여기서 could have pp라는 표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이제 여기 나왔고. 그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해석이요. 당신의 퍼포먼스는 아주 훌륭했다. 요게 또 힌트예요.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랑 써서 내용이 이제 어울리는 거예요. 당신의 연기 또는 당신의 연주는 아주 훌륭했었다. 그랬더니 B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요 이하를 보면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와야지. if 주어 had pp.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I를 지금 주어로 해놨으니까 요 동사는 이렇게 have 동사가 과거 분사로 와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if I had more time. 여기 had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had는 과거 완료 만드는 조동사고 뒤에 있는 had는 시간이 있다란 뜻의 일반 동사 have의 과거 분사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표현이 답이로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되지. if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주어랑 had의 자리를 바꿔서 의문문 어순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0번 답은 1번이 답이에요. had, I had. 그래서 이제 원래 문장은 이거였단 얘기예요. if I had.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었더라면 나는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해서 1번이 정답. 다음.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접속사예요. 그러면 unless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고 in case가 뜻이 이거예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접속사예요.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의어는 in the event that. 여기는 더를 써야 되고 여기는 더를 쓰면 틀려요. 그리고 여기는 that이 생략된 거고. 여기도 이제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뜻이 돼요. take an umbrella with you. with you는 해석 안 해도 되고 우산을 가지고 가라. 명령문이거든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딱 맞죠? 정답은 3번. 다음 12번. 뒤를 보니까 이제 선택지에는 또 조동사랑 비동사가 변형이 쭉 돼 있고요. 주절을 보니까 would b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무슨 have pp 이런 표현은 전혀 없죠. 그러면 이제 혼합가정법은 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요. 가정법 과거 내지는 현재나 미래겠구나. 요 정도로. 비보는 태어나다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결코 선원이 되지는 않을 거다. 거친 바다, 이 거친 바다에 다시는 선원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선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 가정하는 거지. 미래의 일 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의 2번이에요. 답은 2번. were to 동사 원형.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예요. 불가능한 일 가정하는 거. 다음 13번을 보니까 선택지는 이제 가정법의 형태 이제 비슷한 게 나왔고요. if절을 보니까 had taken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가능하겠지만 바로 혼합 가정법이 이제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따지자면 1번과 2번만 놓고 보면 1번이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혼합 가정법이 되는 거고요. 2번이 답이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은 또 would와 could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답이 될 여지는 아예 없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바로 today예요. today.
요게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죠.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랑 써야지. 그래서 이걸로 결정적인 게 답이 끝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혼합가정법이에요. 내용을 이해를 해보세요. 당신이 내 충고를 옛날에 받아들였었더라면 당신은 지금, 오늘 더 행복했을 텐데. 근데 예전에 내가 했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도 과거와 현재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13번이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 문제는 반드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반드시 있어요. 아니면 내용이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가 구분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풀면 돼요. 14번. 선택지를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지만 요 2번이 또 최근에 나왔던 그 시험의 기출이니까 한번 2번은 잠깐 확인해 두고 가세요. 이건 이제 외워버려야 돼요. What if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if가 이끄는 절은 정상적으로 오는데 주절의 일부를 다 생략해버리고 what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장에 나온다면 이렇게 what if 해서 이제 문장 성립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절의 일부가 생략되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워버려요. 뭐라면 어떻게 될까?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수고로 외우세요. 자, 이제 what if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걸 연습을 해본 거고, 이제 문장을 보면 나는 열심히 일했다. 과거. 직설법 과거. 근데 뒤를 보니까 should have pp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나왔고 여기서 수동태 이렇게 돼 있었죠. dismiss는 여기는 해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동이니까 해고당하다. 나는 해고당했을 텐데. 뭔 얘기냐면 앞에 말을 반대로 가정해서 여기서 만약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해고를 당했을 텐데. 내용이 맞죠? 그래서 앞문장을 한 단어로 반대로 가정해버리는 거 바로 3번. otherwise가 답이에요. otherwise는 일단 정확하게는 부사거든요. 부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동의어는 or와 또는 or와 else. 자, 14번 답은 3번. 15번. 선택지를 보니까 disappear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빨리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disappear는 appear의 반대말인데 disappear는 사라지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쉬워요. 뜻만 안다면 자동사예요. 모든 동물들이 오래전에 사라졌을 텐데. 뜻을 바로 지금 얘기하고 사라지다라는 얘기를 자동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되면 안 되죠. disappeared 앞에 be, disappeared 앞에 비동사 있죠. 2번과 4번은 지금 수동태로 써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돼, 답이.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요 without이라는 전치사 있죠. 요게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산소가 없었더라면 모든 동물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텐데. 오래전에라고 여기 ago라는 부사가 있는데 요게 바로 과거랑 쓰는 부사죠.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 그래서 15번은 ago가 이제 결정적인 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까지 했는데 일단은 좀 더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니까 좀만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 또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해요. 다음 16번. 16번에 선택지 보면 또 조동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제랑 관련된 형태가 나왔다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올라가서 I gave you가 flower 수식.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꽃이 어떻게 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꽃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16번에 but이라는 게 나왔죠. 이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기회에 이제 추가로 듣고 but 이하를 일단 무시를 하세요. but 이하는 빼고
아마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water가 동사죠. did 다음에 water가 나왔으니까 여기 water는 물을 주다예요. 나는 그것에 물을 주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잘 줬더라면 잘 자랐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아마 잘 자랐을 거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내용상 부정은 안 되고요. 잘 자랐을 텐데. 근데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내용이 맞아. 정답은 2번. 자,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 but은 if not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정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번은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어렵게 너무 비중을 줄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다만 요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본 교재에 가정법 부분에서 특수가정법이라고 세 가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은 수업 시간에 했고 but that 가정법을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재를 보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여기 but은 if not의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는 거죠. 내가 그 꽃에 물을 잘 줬었더라면 잘 자랐을 텐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7번. 이 표현도 익숙해진 사람들은 보자마자 답이 바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were라는 동사 형태 하나만 있지 또 다른 동사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속절 주절이 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답은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 이게 바로 would that, 요게 바로 이거랑 동의어예요. I wish.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가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 좋을 텐데. 됐죠? 그러니까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할 수 있고 I wish가 바로 would that, if only랑 동의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암기를 하세요. 정답은 1번. I wish 가정법이에요. 17번은. 18번. 선택지에 또 what이나 whether나 방금 배웠던 would that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문제로 가니까 another war 요게 주어, should break가 동사, 그 다음에 break out은 발발하다, 발생하다.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만약에 인류한테 또 다른 전쟁,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what if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if가 오게 되면 여기 if에서부터 끝까지는 완벽한 종속절이에요. 완벽한 종속절이고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러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가정법 미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절의 일부를 생략해버리고 what만 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what 뒤에는 요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정답은 4번이고요. 19번.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위하고 아래를 비교했더니 동의어를 이제 하란 얘기고요. 여기 would not say 밑에도 보니까 would not say such a foolish thing까지는 똑같은데 a man of sense 자리에 이제 대명사 he를 쓴 거죠. 그러면 이제 a man of sense라는 표현이 여기에 내용상으로만 들어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휘와 관련되는 거니까 한번 확실하게 외워놓으세요. of sense는 sensible과 동의어예요. 현명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우리가 힌트가 되는 건데 가정법인데 주어가 if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만약 현명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현명하지 않아서 말해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 man of sense를 가지고 if절만 만들면 돼요. 근데 would say니까 가정법 과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is, 여기도 is 이런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정답은 3번이요. if he were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가정법의 특징. 만약 그가 현명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그러한 것은 말하지 않았을 텐데. 정답은 3번이에요. 20번. 좀 조심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좀 쉬운 표현이에요. 조금만 익숙해지는 학생들은.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된 거고요. 여기 about은 high와 바꿔도 되는데 high든 about은 생략해도 되고. 자, 이제 해석은 여기 he 이하를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다고요. It is high time 나오면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과거형 동사를 써도 된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 should는 조심하라, 특히 조심하라 그랬어요. 생략 못한다고. 그런 데서 선택지를 봤더니 should find라는 이런 형태도 나왔고요. 요 find의 과거형, 요 found도 나왔죠. 그러면 found면 이거고 should find면 이거니까 1번과 2번이 둘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3번과 4번은 이제 거리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should는 생략 못하는 거니까 여기 should는 생략 못하니까 4번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힌트가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하고 쭉 가는데 바로 여기가 and와 연결된 결정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에 과거가 왔죠? 과거동사. 그럼 앞에 반드시 과거동사 있어야지. 해서 1번이 답이에요. 이제는 그가 그 스스로 부인을 찾아서 정착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자, 20번 답은 1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21, 20, 23까지 하면 이제 A번 문제는 다 끝나니까 거기까지 그냥 마무리하기로 해요. 선택지는 이제 finish의 변형들이 쭉 나왔고요. 여기 이제 working이라고 나왔는데 finish 뒤에는 동명사 온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도 선택지를 바로 보는 것보다 앞에 know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내용 정리를 하고 하는 게 훨씬 문제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당신은 그 작업을 일하는 것을 끝냈습니까? 아니요 이랬죠. 근데 did you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no I didn't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하는 걸 끝마쳤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뒤를 보니까 I didn't는 생략해버리고 또 다른 편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그래 놓고 but 그렇지만 끝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I wish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일 수가 있는데 여기 did가 과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법이 오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지. 아니요 못 끝냈습니다. 그러나 끝을 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과거 완료가 와야 되니까 내용을 하면 I had finished working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완벽하게 맞아요. 일하는 것을 끝을 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렇게. 그런데 물어보는 게 Did you finish work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대답에 이렇게 나올 때 finish working이 반복되죠. 요건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반복되는 말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해서 had가 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역시 또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had pp 할 때 had가 조동사라는 점, 조동사 뒤에 반복되는 말이 오면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요걸 잘 활용해서 답 처리를 하세요. 답은 2번. 22번. 선택지에 또 동사의 변형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if가 이끄는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여기에 lived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여지는 전혀 없어. 그럼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과거형이 왔죠. 그럼 이제 답이 3번이 되길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럼 이제 거의 3번이 답인데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을 결정하면 돼요.
내 회사에 많은 컴퓨터는 출퇴근자들. 내 회사에 많은 출퇴근자들이, 다시 말하면 회사에 많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전철역에 더 가까이 산다면 더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차량을 훨씬 적게 사용할 텐데, 전철역에 가까이 산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테니까 자신들의 차량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냥 과거고 여기 would have, would 동사 원형 해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23번. 23번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약간은 적은 편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여길 보니까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왔죠. 그 다음에 ring up 이건 전화 걸다예요. 나는 너에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 but that 가정법이에요. 이게 that은 생략해도 되고, 아까 그 특수가정법의 세 번째라는 것이 지금 문제는 또 나왔어요. 여기 but이 if not의 뜻이고, 밑에는 이제 알다라는 뜻이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알다라고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그때 너의 전화번호를 알았었다면,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너에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 알았다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but은 if not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이 들어가야 not이 들어가서 긍정의 뜻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but that 다음에는 직설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근데 좀 단순하게 문제를 다시 풀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 근데 이제 결론은 전화를 못 걸었죠. 그러나 나는 그때 전화번호를 몰랐었다. 그냥 이렇게 가정법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등위접속사 but의 뜻을 가지고도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 처리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문제와 이거 지금 23번의 이 but that 가정법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 편이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의 A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어냈고, 그러면 이제 B, C, D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정법에서 이 B, C, D번을 먼저 풀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수동태 일부를 또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동태의 앞부분 문제는 또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